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병원에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이 보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미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할증이라 부담보다 보험 고민 깊으신 분들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나이가 많아도 혹은 경력이 있어도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저해지 보험 상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도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립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은 제가 오늘 보험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 참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서둘러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 보험 이슈가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비가 오잖아요. 우산을 쓰게 되는데 구멍난 우산을 쓰게 되면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네, 보험 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우산을 썼을 때 구멍이 나 있다면 그게 기능을 할 수도 없고, 네, 가치가 없는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비를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유병자 할증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건강체도 우리가 이제 그 진단이 없으시거나 어떤 질환이 없으신 분도 같이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좋은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도 있으시고 처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해지예요. 저해지는 뭐냐면 보험료가 그 표준체 우리가 여태까지 가입했던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30% 내지는 40%가 저렴합니다. 예, 많이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지만 또 때로는 또 비교를 옛날 보험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납입을 이제 20년이든 30년이든 납입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해지환급이 모든 연령이 다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00% 환급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해지는요. 제가 치매 보험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치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예요. 혈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파킨슨. 이제 혈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뇌조직이 이제 그야말로 손상이 된 그런 건데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치매보험으로 해당이 안 됐었던, 해당이 되지 않았던 보험인데 파킨슨은 그야말로 몸으로 옵니다.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리가 절다거나 팔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약간 이제 중풍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기억을 할 수 없는, 내가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기억을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거는 알츠하이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요. 그런 거는 알츠하이머에 속한다고 보통 이제 진단이 나오죠. 그래서 치매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 치매를 다 아울러서 보장을 하느냐, 이제 지금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보험도
물론 혈관성, 파킨스, 알츠하이머를 매달 뭐 생활비를 내가 사망할 때까지 100만 원씩 주면 너무 좋겠지만 예,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진단비로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장기간병하고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오늘 요 그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장기간병은 그야말로 내가 정말 그 수족을 못 쓰고 남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장기간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하고 좀 그 헷갈리시는 분이 좀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행동장애예요. 인지장애. 예, 요게 같이 모두 포괄된. 네, 치매가요. 우리가 저희 아시는 분은 일상생활은 너무 다 하세요. 하지만 배우자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이제 알츠하이머가 오셨어요. 근데 뭐 어디 여행을 다니시거나 뭐 행동을 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 씻으시는 건 다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씻은 거 기억을 못 하시는 게 그게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간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생명보험에 그 LTC라고 많이 이제 그 탑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5개를 못 한다고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혼자 옷을 못 입거나 거동을 못 하거나 예, 화장실을 혼자 못 한다거나 식사를 혼자 예, 스스로 못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간병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 제가 오늘 안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보세요. 치매가 지금 갑자기 막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병원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사망도 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다 어때요? 고쳐놓죠. 딱 정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죽지 않을 만큼 고쳐놓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매도 오고 중풍도 오고 뭐 뇌혈관, 심혈관 이런 쪽으로 암이라든가 장기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투병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치매를 결국적으로는 봤을 때는 사실 경제적인 것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저희가 병원을 가셔서 어떤 검사를 받으시고 나서 진단을 딱 받으시잖아요.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네, 경제적인 겁니다. 예, 돈이에요. 보험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건강검진이라든가 병원에 가시기 전에 내 보험을 미리 살펴보시는 거예요. 가서 진단받고 보험 살펴보시면 조금 마이너스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옆에서 부양하는 네, 그저 간병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더 많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치매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암은 어느 기간이 있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을 봅니다. 아니면 1년 정도 봅니다.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치매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게 알츠하이머로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실지 아니면 정말 장기간병 상태로 돌아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간병비 이거에 대한 그 걱정이 제일 많으시다고 보고 지금 해마다 20%씩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치매가 갑자기 부각이 된 게 그만큼 환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병비 보험을 이제 매달 사망할 때까지 100만 원씩 그 드리는 플랜이긴 한데요. 각각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경도 치매를 1,000만 원, 그다음에 중증을 1,00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야말로 중증이에요. 중증도 말고. 예, 이거는 뭐 5천까지도 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플랜 자체로는요. 2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은. 하나는 나는 생활비를 그냥 중증일 때 사망할 때까지 받겠다 그러면 이 플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벼운 경도,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를 좀 크게 받겠다.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밑에 1,000, 5,000 플랜 있죠? 이렇게 플랜으로 가시는데 사실 그 치매보험이 우리가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막 그 치매보험이 나올 때는 뭐 금액을 좀 크게 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도 부담이 당연히 되시죠. 아무래도
간병보험, 치매보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50대 이후세요. 젊으신 분들은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려면 사실 치매보험만 있나요? 뭐 암보험도 있고 보장보험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좀 어느 정도는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진단비를 받으시는 보험 하나 플러스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50만 원씩 쪼개가지고 50만 원씩 이게 반구자라고 해요. 우리가 반구자. 구자를 한 구자로 하는 게 아니라 반구자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가입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시면 해지환급 자체가요. 금방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서두에 저해지환급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이 발생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쵸? 그런데 납입 끝나고 130% 환급이 돼서 근데 이것도 예시일 뿐인 거지 모든 분들이 다 130%가 환급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시에는 어느 정도 환급이 100% 이상은 환급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하면 만약에 3개월 납입하시고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족분들한테 이 해지환급 다 나갑니다. 뭐 보통 한 10년 정도 됐을 때 한 100% 보시면 돼요. 10년 안에는 그래도 80% 이상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손해는 아니실 것 같아요. 치매보험은. 왜냐하면 보장보험이 해지환급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치매보험 자체로는 사실 보장을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못 받는다기보다는 안 받으시는 게 더 좋겠죠. 건강하시게 계시다가 그때 가서 나 더 이상 이제 치매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해지하셔서 이거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자녀분들한테 좀 유용하게 쓰시면 자녀분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돈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해지환급형 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 구멍이 안 난 비를 맞지 않는 우산이라고 제가 보장보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암하고 제가 이제 3대 진단하고 수술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이런 보험이 있었나? 이런 보험이 지금 나왔나 싶을 정도로 좀 획기적인 보험인 것 같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이나 제일 문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암, 심장, 그 다음에 뇌혈관. 요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멍이 난 그 보장 우산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심장질환의 협심증이 진단이 나오면 보험이 지급이 안 되겠죠. 왜? 나는 구멍난 보장 우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됐었죠. 보상이 안 되겠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특히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뇌출혈을 진단비로 갖고 계신다면 그야말로 거의 중증일 때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아주 운이 좋아서 뇌출혈 진단비만 받으시고 약물 치료라든가 뭐 수술로 가능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거의 치명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뇌혈관에 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플랜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치료비는 우리가 이제 뭐 최소 뭐 아주 짧게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한 6개월. 좀 뭐 올해는 뭐 5년 이상 보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 1년 8개월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암보험 왜 다들 그렇게 여기저기서 방송이 나와서 암보험을 가입을 하라 얘기를 하냐. 그만큼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생활비도 많이 듭니다. 내 배우자나 그죠? 제 자신도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옆에서 간병해야 되죠. 또 생활비도 써야 되죠. 그리고 약값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도 저희 그 지인분은 사실 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요. 치료는 끝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 대출을 받으시는데 그 대출 가지고도 좀 안 돼서 좀 많이 힘드신 분을 제가 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단비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우리가 2005년에 가입하셨던 진단비 뭐 2천만 원, 네, 지금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그 2016년 자료긴 한데요. 지금 또 비슷해요. 2019년하고 1위가 남자분들 대장, 폐암, 위암, 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갑상선암이 굉장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환경의 요인도 있고 식습관 요인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 부족은 뭐 떠나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갑상선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유방암하고요. 남성분들 이런 대장, 위암 같은 경우도 재발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성분들도 대장, 위암, 폐암. 네. 폐암하고요. 간암. 네, 그쵸? 폐암. 네. 이런 증상들은 통증이 없어요. 말기 때 거의 3기나 4기 이때 발견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난 지금 건강해 라고 안심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네, 내 몸을 전체적으로 스캔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이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몸의 제일 약한 부분부터 공격을 해요. 그 암세포들이. 우리가 인자는 다 갖고 있다고 한대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지. 예, 생명보험에 지금 뭐 TV에도 뭐 광고에 뭐 아니면 뭐 그 인터넷 매체에 굉장히 그 보험, 암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그 나와 있는데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좀 보는 안목을 좀 넓히시라고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해왔는데요. 지금 생명보험에 암을요, 어떻게 주냐면 소액암이라고 줘요. 이거 특별 소액암이라고 준다고요. 근데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우받고 가입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소액암은 뭐냐면 우리 제일 익히 알고 있는 남성분들은 전립선, 여성분들은 유방, 자궁, 방광, 예, 난소, 예, 요거 여기 생식기예요.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 가입했는데 덜컥 유방암이 진단이 나왔어요. 그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 10%밖에 안 나와요. 이거 실제 사례도 있어요. 그분은 이거 진단비 5천 받으려고 1년 참으셨거든요. 근데 500도 안 나왔어요. 그때 300인가 나왔어요. 300. 네, 이렇게밖에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액암 다 필요 없어요. 유사암? 네, 이거 아닙니다. 예. 10% 20% 아니요. 100% 줘요. 100%. 100% 지급. 네.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청자님 요거 사진 찍으세요. 저희 그 시청자님, 고객님도 이거 사진을 찍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암을 2천 가입하면 유사암도 2천. 네. 지급합니다. 그거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 발생률이 1인데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실까요? 갑상선암 2005년 전에 가입을 제가 항상 이제 2005년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200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들어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뭐 1,000만 원이든 2천이든. 근데 그 이후의 보험은 얄밉게도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줘봤자 10%, 많이 주면 20% 예,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지금은 특정 소액암으로 빼가지고 얄미롭게 10%나 20%밖에 안 주죠. 예. 그리고 뭐 금액도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전립선 남성분들, 예, 대장암. 대장암은요,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같이 보세요. 이 대장암은 굉장히 그 보험회사에서 소액으로 줍니다. 아주 작게 줘요. 이거 다 줄 것 같잖아요. 우리 왜? 내 장기에 있는 걸 다 줘야지 왜 대장암은 안 주냐고요. 안 줘요. 10%밖에 안 줘요. 이거는 꼭 확인해 보시고 안내를 받으세요. 꼭 확인하세요. 대장암. 네. 암을 왜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을 하라고 자꾸 너는 그러냐 얘기를 하실 텐데 지금은 이 양성자 치료가요. 비급여예요. 나라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고강도 초음파로 하는 거 하이퍼, 사이버나이프, 패시티, 카테터. 카테터는 간단해요. 카테터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양성자 치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이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지금 건강보험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치료가 이게 선생님도 권해줘요. 의사 선생님이 이 치료를 하면 후유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립선하고 유방암이에요. 예. 가장 많이 하십니다. 치료비가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하고요. 우리가 양성자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도 요즘에 신약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요. 특히 유방암. 저는 저 아시는 분도 그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은 약이 다 달라요. 허스티는 사실 이게 익히 알고 있는 치료제긴 한데, 한 달에 약값이 400이에요. 근데 생존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근데, 보시면, 약값을 우리가 이제 하루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값이 예전엔 사실 입원 치료 해가지고, 다 보상을 해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보험회사가 여우죠. 안 해줘요. 그러면 통원이 많게는 30이고 25만 원인데 약값은 감당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30이면 330만 원을 내가 내고 이거 약값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좀 많이 갖고 가시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3대 진단의 수술비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뇌혈관 진단비 오늘 가입되세요. 근데 나이가 50에서 70이에요. 근데 조건이 너무 괜찮아요. 보세요. 이 뇌혈관이라는 것은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싸서 가입도 못하고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진단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술비로 하세요, 수술비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진단비로 하셔도 막강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뇌에 까리가 꼬였다던가 어떤 알 수는 없지만 뇌 질환으로 진단이 나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이게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 뇌혈관 질환 자체가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증상이 이제 막 진행이 되기 전에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으로도 진단을 많이 받으시고, 특히 이제 뇌경색, 예, 뇌경색이죠, 요거. 네. 제일 많이 진단 흔하게 받으시는 거, 뇌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 기타. 상세불명이 알 수는 없지만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진단비를 떡 지급을 해줍니다. 손해보험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단비만 제대로 잘 넣으면 지급을 잘 해드립니다. 그리고 허혈성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질환은 사실 다양하진 않아요. 이 지급을 해드리는 게. 그런데 허혈성만 하나 가입을 딱 해놓으면 다 됩니다. 그냥 심장에 대해서는 심장 동맥류 가장 지급 진단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상세불명. 제가 그랬죠. 이게 MRI라든가 PCT 찍었는데 도대체 이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은 추적 관찰을 해야 돼. 그런데 진단은 나왔어요. 그러면 협심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이런 진단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만 나오면 진단비는 그냥 지급을 정액으로 1,000만 원 딱 지급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대 진단의 수술비 플랜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비 플랜도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입을 하시면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집니다. 예전에는 1종에서 3종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조골 이식을 보통 이제 우리가 3종에서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1종에서 5종으로 바뀌면서 지급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지금은 지급을 1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드리는데, 손해보험은 볼게요. 제가 수술비는 조금 이따 설명드려야 되겠다. 지금 오늘 이슈가 되는, 네, 그죠? 가장 이슈가 되고 플랜 자체가 비를 맞지 않는 보장 우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플랜을 이 보험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나 이거 넣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보장 금액이 작아, 아니면 가입이 안 돼, 내지는
원하는 걸 다 넣을 수가 없는 이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이 플랜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대신에 보험도 저렴해요. 볼게요. 암을 조금 아까 제가 그랬죠. 일반암에 유사암도 똑같이 1대1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물론 1,000만 원을 드리지만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2,000. 네. 거기다가 유사암도 유사암은 뭐예요? 우리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네, 그죠? 제자리암. 네. 얘도 똑같이 2,000만 원 지급합니다. 네, 1대1로. 1,000만 원만 가입을 하셔도 된다고 예시를 한 거고요. 2,000까지 가입도 가능하시고,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1,000만 원씩 각각 드립니다. 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생명보험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또는이라고 써 있거든요. 얘는 그냥 각각 드립니다. 각각. 예. 그리고 사실 뭐 골절 이런 거는 그냥 뺄게요. 그리고 수술비를요.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드리는데 얘는 면책 기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가입하시고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허혈성 이거 협심증으로 시술하셔야 돼요. 당장. 예. 그러면 1,000만 원 지급 받으시고 수술비는 지급이 바로 됩니다. 예,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있진 않지만 71대 수술비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500만 원까지. 예. 그러면 협심증 수술했어. 그러면 1,000만 원, 500만 원, 그럼 1,500 지급이 되시는데 여기다 수술비 추가하셔도 되는데 한 5,000 원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50대부터 70대까지 가입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보험이 없어요. 뇌혈관도 뭐 수술비도 마찬가지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비, 그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봤자 300, 200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1,000, 70대까지. 그리고 갱신과 비갱신도 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보험 예시가 갱신이에요. 그런데 20년 갱신인데 30년 갱신도 있어요. 30년 갱신도 플랜을 나이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실 것 같고, 비갱신은 우리가 납입면제가 돼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납입면제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납입면제도 가능하시다. 예. 그리고 72대 질병 수술비도 같이 가입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저해진 데다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간암 있으신 분, 폐암 있으신 분, 고혈압, 고지혈, 예, 다 가능하십니다. 이건 325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유병자는 뭐 5년 안에 암, 2년 안에 입원 수술,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 이걸 보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인수를 올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인수되면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중대질환만 아니면 고지하고 가입 가능하다. 약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입도 가능하시고, 지금 이제 중점적인 건 그래요. 면책 기간 없이 수술비가 바로 지급이 된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입은 가능하신데 이건 그냥 빼시면 돼요. 나중에 이건 다 선택이에요. 빼시면 돼.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시는 것만 가입이 가능하신데, 또 볼게요. 뇌혈관, 심혈관 1,000만 원, 그 다음에 수술비 1,000만 원, 요렇게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볼게요. 지금 이제 조금 아까는 2대 진단에서 암 2,000, 유사암 2,000 이런데 여기는 지금 최소로 100을 넣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요거만 하겠다는 고객을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요 2,000 플랜. 왜냐면 나는 암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냥 2대 진단만 하면 안 될까? 이러신 분들. 예. 갱신형 2만 원대예요. 그리고 비갱신형은 3만 원대 가입이 다 가능하시고요. 또 여기다가 71대 수술비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잠깐만요. 요거 X하고 500만 원. 지금 50대부터 70대까지 수술비를 가장 많이 주는 회사가 300이에요. 근데 관여, 비관여를 안 따지고 500 드리거든요. 이런 회사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도 상품을 많이 이제 좋은 걸로 안내를 드리고 저렴한 걸 찾아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그 내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시청자님이 좀 참고를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수술 플랜이에요. 수술비인데 최대 지금 1억까지 드리는 플랜이긴 해요. 근데 요거는 건강체, 이거를 왜 건강체 유병자 플랜에 들고 왔느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척추는 우리가 실비 말고는 지급이 안 돼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근데 그 우리 건강체 수술 플랜으로 하시면 최대 460까지 드립니다. 디스크 수술하시거나 하시면. 그래서 요거는 요거 보시라고 제가 참고해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수술비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생명보험의 일종에서 5종까지 뭐 10만 원에서 300까지 드리는 그런 플랜이 아니라 아주 내가 원하는 수술비를 5천이면 5천, 2천이면 2천, 최대 1억 66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예. 근데 이게 보험료가 한 4만 원대더라고요. 제가 그 플랜을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척추 수술하는데 원래 주는 수술비가 없어요. 예, 척추 수술비를 드리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60까지. 요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 도표 드렸고요. 요거는 유병자 플랜이에요. 아쉽게도 척추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어깨 병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뭐 이런 수술들 같은 경우도 최대 130만 원까지 예,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병자 분들도 스텐트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최대 그 무조건 진단비를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 수술 특약을 잘 이용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대신에 반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손목 터널군을 수술해서 받으셨다 하더라도 다른데 또 반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을 또 하실 일이 또 있으면 또 하셔도 되는 게 수술 플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제일 이제 그 50대가 넘어가시는 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수술비를 백내장 아주 가벼운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145만 원부터 시작해서 드린다. 그리고 심장이나 뇌는 9천만 원까지 가입도 가능하시다. 그리고 40대, 18대는요. 이건 좀 다른 회사긴 합니다. 수술 특약은. 그런데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그만큼 지금 수술 플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면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시기들이 이제 시작되셨잖아요. 그래서 좀 가입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아마 그 나중에 그래도 내가 좋은 보험을 만났다고 후회를 안 하시고 또 비를 맞지 않는 우산을 보장 우산을 가져가시는 또 그런 또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서둘러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아쉽게도 그 아까 그 3대 플랜 있잖아요. 그거 그 플랜은 제가 조금 보여드려 볼까요? 예. 네. 요 플랜은 지금 이제 금요일까지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험회사들이 좋은 상품은요 오래 판매하지 않아요. 그냥 기간 세일이라서 그거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좋은 정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뭐 일정 부분 부담부가 잡히거나 할증이 너무 많이 돼서 보험 가입 망설이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병력이 있어도 할증 없는 저해지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일명 효도 보험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일정 플랜은 내일까지만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나의 보험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바로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셔도 여러분들 크고 작은 보험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네. 예,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 가능하고 갑상선암도 제가 없는 게 이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해서 지금 딸 보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이 해당 보험이 그러면은 본인분 보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딸. 따님 보험이요? 네네. 자, 두 건의 증권 있으십니다. 지금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데, 2011년 그리고 2017년 모두 메리츠 화재에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같은 맞아요. 지인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은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저희 딸이 취직을 해서 이제 물려주신 딸이 상태인 지금 거네요. 놓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따님께 뭐 특별히 신경 써주고 싶거나 뭐 가족력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픈 게 없고 그냥 예. 간단한 병원으로 이제 병원 가는 거밖에 없고 가족 병력은 7년 전에 이제 혈압약 먹고 있고 아빠가요. 그다음에 고모가 갑상선암 수술한 거밖에 없어요. 일부 가족력이 있으시기는 한데요. 따님 네네.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27살이에요. 20대 후반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진욱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후반 따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메리츠 화재에서 가족 단위 보험 램스토리를 2011년도에 준비해 주셨고요. 이어서 3대 질병 보장 보험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죠. 자, 20대 딸의 보험,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또 일부 가족력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강진욱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어린이 보험이 무환급형 또는 30세까지 연장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그 메리츠 가족 단위 보험을 보면 이게 지금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암을 가입을 하는데 일반암은 500만 원을 가입하고 소외감을 제외한 암을 1,500만 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소외감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유방, 자궁, 직장암 이런 것들에 전립선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많이 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암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린이 보험에 가장 좋다고 하면 제일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도 얘기한 뇌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나마 이게 손해보험이니까 뇌졸중이고요. 또 CI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여기에 뇌출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정말 보장은 거의 받을 수 없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가족 단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가 7대 수술비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아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어떤 그 실비가 올라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수술비인데 요 자체가 지금 없고요. 또 하나는 질병 입원비도 3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질병 입원비가 지금 그러니까 3년 갱신형으로 된 거는 아직은 되게 싸요.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이게 3년씩 계속 올라가고 보험료를 계속 내서 아마 어머니는 이거 20년 납이니까 나 20년 납이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20년 이후에도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는 그 대신 실손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더군다나 지금 어떤 이제 직계죠. 고모가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근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올 2월 달부터 갑상선암이 1대1로 같이 줘서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반암 요거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전체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 메리츠의 가족 단위 M스토리에서는 실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시되 여기 암 진단비도 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은 그냥 놔두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수술비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질병 입원비 요거를 좀 빼면서 보험료를 좀 낮추시고요. 예. 메리츠 3대 질병 수술비는 2017년도에 가입하셨는데 요때는 그 무한급 보험이 없어요. 특히 어린이 보험에. 근데 그 보험료 차이가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이 같은 예. 돈으로 7만 원으로 어마어마한 보장을 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보험료가 30에서 40%까지 저렴해요. 그래서 예. 이 보험은 보장 7만 790원을 내고 계시는데 보장이 없어요. 생각보다 암밖에 없는데 암도 그나마 3천만 원 있고 다른 것들은 없고 2차 암 진단비가 있는데 2차 암은 두 번째 암 한 번 주고 끝나는데 암에서 중요한 거는 재진단암도 또 이게 아직 27세라서 재진단암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도 강의하셨던 것처럼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2, 3년 안에 거의 완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100세까지 살다 보면 이게 암이 한번 걸렸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암도 일종의 감기처럼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전이 네. 되거나 새로운 암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암이 유병자도 암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5년 지나면. 근데요. 5년 지나면 암을 가입할 수 있는데 내 암이 중대한 암,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이나 깊은 암일 경우에는 가입이 좀 제한되는 경우 있어요. 또 하나는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재진단암을 지금 아주 건강할 때 또 보험료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예. 1년마다 즉 1년 주기 단위가 2년이 아니라 1년 주기로 내가 투병하는 3년 투병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일반암은 못 받지만 두 번 3년이면 두 번은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재진단암은 가입해 놓으시면 그리고 이게 납입 면제도 된단 말이에요. 요즘 예. 옛날 어린이 보험에는 뭐 암, 뇌졸중 또는 질병 그러니까 후유장애 예. 상해나 후유장애 80%만 납입 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 면제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어린이 보험에는 뇌혈관만 돼도 허혈성만 돼도 또 암도 아니라 유사암만 돼도 납입 면제가 돼요. 더욱 유리해졌네요. 훨씬 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이게 갑자기 본물처럼 터졌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100세까지 가는 과정에 굉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지 않아서 판매되고 있을 때 얼떨떨하게 이렇게 판매되고 있을 때 예. 얼른 보강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보강을 하면 일단 3대 질병보험은 해지를 좀 해지라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진 않는데 요거는 그 예. 보험료 대비 요거는 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3년 갱신되는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빼셨으면 좋은데 그 뺀 보험으로 제가 두 개의 손해보험사로 나눠서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 보험사가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즉 A 보험사에서는 재진단암이 2년 주기로 되고 B 보험사에서는 1년 주기로 된다면 나는 제가 볼 때는 재진단 그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1년 주기로 줄 수 있는 재진단암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가져가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고모가 이제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제가 M스토리하고 여기서 암을 뺐기 때문에 여기 일반암을 5천 넣고 갑상선 그때는 5천을 가입했다고 해도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갑상선암이. 예. 근데 지금 똑같이 1대1로 줘요. 그래서 5천 가입하고 유사암도 5천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를 아까 7대 수술비 200만 원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40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도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13대 500 요런 뭐 특정 4대 질병 또는 3대 질병에서 50 이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그러니까 이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양쪽으로 해서 지금 27세라서 한 보험사마다 3천 또는 2천밖에 안 되는 거를 이제 맥스로 가져가면 5천까지도 다 넣을 수 있죠.
이쪽에서 3천, 이쪽에서 2천 같이 예. 합치시면 즉 증권을 두 개로 나눴다 해도 보험료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보험사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암, 일반암을 5천, 유사암도 5천 만들었고요. 뇌혈관 질환, 아빠가 지금 혈압약을 드신다는 건 나도 이미 뇌 쪽에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뇌혈관 질환을 양쪽 보험사를 쪼개서 5천만 원.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입니다. 허혈성도 5천만 원,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 보강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술비 다 보강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원래 지금 한 16만 원 내고 있는데 요 보험료는 요 보험료에서 조금 올라서 한 2만 원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8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많이 부담이 될까요, 시청자님?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네네네. 조금 따님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셔서 요 보험은 예, 예. 유지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네. 자, 따님께 도움이 많이 물려주신 됐네요. 예, 증권이요. 좀 일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비만 빼고 메리츠 화재 가족 단위 보험 가져가시고요. 3대 질병 보장 보험은 같은 돈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 의견 드렸고요. 따님 아직 20대이시고 앞으로 100세 시대 살아갈 분이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폭 넓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비갱신 상품이라고 하니까 따님께서도 부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딸하고 저는- 잘 상의해서 예.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상의해 보시고요. 나중에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셔요.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하나 살펴보죠. 자, 795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담낭 용종 투자 관찰 중인데 부담보 없이 보험 가입될까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부담보가 일부 보장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네네. 일단 고지를 하시고 가입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고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담보를 예전에는 무조건 인수를 올려서 예. 그 부위를 보장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지는 가입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거절체가 많이 났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변형은 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 그 생각하셨던 그 부위에서 이제 보장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보험들은 지금 사실 여러 보험회사에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찾아드리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당랑 용종 같은 경우는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아,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거절이 많이 됐지만 지금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증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해결해 드립니다. 023153-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